제가 부모님들의 질문을 모아서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아이가 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언제부터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이렇게 제가 좀 묶어봤는데요. 아, 질문 중에 아이가 13개월인데 기저귀를 갈 때 이제 고추를 만진다고, 이 음경을 만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언어가 원활하지 않죠. 그래서 말을 한다고 해서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 방법이 궁금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이가 성기를 만질 때 13개월이든 48개월이든 72개월이든 너무 그거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지금 내용 중에 아이들 그런 내용들 같이 이렇게 겹치는 질문들로 주셨거든요. 직접적으로 하지 마. 만지는 거 아니야. 아이 더러워. 누가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 수치심을 주는 거죠. 죄의식을 주는 거예요. 아이들은 성기에 감촉을 느끼면서, 아이, 재밌어. 이상한 느낌이 드네. 라는 것들을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너무 죄의식 혹은 수치심, 여기 안에 가둬버리면 아이가 향후 청소년기 때 다시 만나는 이 성의 감각에 있어서 조금 다르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하죠? 자연스럽게 혹은 전환을 하면서 그냥 쑥 지나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13개월 아이들 기저귀 갈 때, 코 만진다고 할 때는, 만지지 마, 만지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 우리 막 바람 불어주면서, 그쵸? 좀 말으라고 막 하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눈 만지고, 코 만지고, 좀손 만지면서, 스킨십 놀이하면서, 오늘 재밌어요. 이거 하고, 우리 저기 가서 놀까요? 이러면서 전환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갈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 아이에게 지금, 성게를 만질 때 벌레가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말하는 게 좋냐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신 부분도 있거든요. 아이가 성게를 만지는 걸 너무 심하게 한다던가, 그러니까 뭐 유아 자유를 할 때 아이가 엄마 이거 너무 재밌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있거든요 그렇게 그랬을 경우에는 아이에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생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는 거니까요. 뭐 목욕을 하다가 뭐 샤워하고 나서 아이가 만지작거릴 때 아이 그런 거 만지니까 재밌지 맞아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이제 뭐 한번 만져봤으니까 우리 다른 놀이 하자 이렇게 혹은 아이에게 우리 성기 음경, 음순, 이 부분은 우리가 예민한 부분이라 피부가 얇아. 그렇기 때문에 벌레가 혹은 세균이 쉽게 들어갈 수가 있지.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손으로 만지는 거야. 혹은 자주 만지는 건 아니야. 우리가 이제 다른 놀이 할까? 이러면서 뭐 하나 먹을까? 이러면서 전환을 확실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너 그거 나빠? 아이 부끄러워. 이렇게 얘기하는 접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에게 들려주긴 하되 자신의 몸이기 때문에 너무 과하거나 더러운 손으로 만지면 세균으로 인해서 힘들 수 있다. 말해주되 그거에 대해서 나쁘다식은 아니라는 거죠. 정리가 좀 되실까요? 그런 것처럼 아이에게 지금 성기 이야기를 할 때도 제가 어떻게 이야기했죠? 뭐, 고추, 짬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사실 이거를 유아어라고 하는데요. 질문 중에 이제 요거를 빗대어서 얘기를 해주고 있다. 소중히,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소중히는 좀 이야기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코를 킁킁이라고 하시나요? 눈을 반짝이라고 안 하시죠? 우리가 왜 소중이라고 하냐면, 차마 우리가 성기 혹은 뭐 음경, 음순, 음랑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색하고 낯설어서 우리가 그 명칭을 일단 소중이라고 가칭하는 거잖아요. 아이에게 그냥 정확한 명칭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고추참지가 조금 익숙하다라고 하시면 그렇게 유아기에는 하시다가 아이가 이제 만 6세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 엄마 고추가 아파요. 엄마 뭐 짬지가 간지러워요. 라고 할 때, 음순이 간지러워. 이렇게 들려주시는 것들. 그래서 아이에게, 이런 명칭이 또 다르게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좀 자연스럽게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명칭 같은 경우에는 아이에게 막 일상적으로 이제 존재하지 않으면 아이에게는 마찬가지로 낯설고 어색한 용어가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13개월 아이도 그쵸? 우리가
성교육을 하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 아이가 이제 스킨십으로 성기를 만질 때 그냥 자연스럽게 전환하는, 특별히 수치심을 주지 않는, 뭘 가르치지는 않는 거예요. 하지만 수치심을 주지 않는 것 또한 성교육이라고 친다면 그냥 일상적으로 매일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아이들 질문을 하거든요. 지금 질문들도 막 주셨는데요. 뭐, 남자는 왜 서서 볼일을 보고 여자는 꼭 앉아서 볼일을 볼까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아이들이 왜 고추가 작아졌다 커졌다가 할까요? 뭐 이런 것들. 왜 아빠랑 엄마랑 거기가 달라? 그러니까 음경과 음순의 모양이 다른 어떤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 소중이의 머리카락이 없어? 성기의 머리카락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 이런 것들. 질문을 한단 말이죠. 그때그때 얘기해 주시면 돼요. 한번 요 지금 질문 주신 거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엄마 왜 고추가 작아졌다 커졌다가 해요? 원래 고추가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하는 거야. 아침에 일어날 때 혹은 만지작만지작거려도 커지기도 하지. 그러다 또 작아지기도 한다. 맞아. 그러기도 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유아기 때는 막 그거를 뭐 혈액이 몰려서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아이가 뭐 이해한다기보다는 접근 자체가 어렵잖아요. 아이에게는 이게 자연스러운 거야라고 하는 몸에 있어서 호기심을 갖는 거에 있어서 자연스러움, 무시하지 않는 태도로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게 궁금하구나. 아유, 그러는 거야. 이럴 때 그렇지, 저럴 때 그렇지. 원래 그래. 또 나아지기도 한다. 원래 그래. 음량도 온도에 따라서 달라. 원래 그래.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태도가, 왜 그래, 됐어, 됐어. 하지 마, 하지 마.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태도가 정말 중요해요. 아빠, 엄마, 왜 그 음경과 음성 모양이 달라? 라고 할 때는, 아빠는 그 성기가 밖에 있지. 여자 같은 경우에는 엄마처럼 안에 있어. 그 이유는 우리가 아기를 낳을 때 음경은 우리가 정자를, 그쵸? 아기 씨라고도 얘기하는 아기 씨를 전달해 주기도 하지. 그렇기 때문에 음경은 밖에 있는 거야. 하지만 음순과 질은 안에 있지. 왜냐하면 우리가 아기를 씨를 전달을 받기 위해서는 그쵸 아기 집이 또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기가 10달 동안 잘 살기 위해서는 그런 기관들이 안에 있어. 그래서 모양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어, 이름도 달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뭐, 털 나는 거는, 그쵸? 시기가 되면 그렇게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땀이 많이 나오는 부분, 혹은 우리가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중요하다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예민한 부분, 예, 살갗이 예민한 부분, 이런 부분에 털이 나기도 하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되, 언제, 뭐, 아빠는 뭐 초등학교 6학년 때, 엄마는 중학교 1학년 때 그랬어. 땡땡이도 그쯤 되면 털이 날 수 있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경이 밖에 있고 음순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일을 보는 것도 서로가 모습이 다르죠. 서서 보기도 하고 앉아서 보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 또 그쵸? 남자분들 중에서 앉아서 보는 집도 있어요. 위생적으로 또 관리하시면 또 그러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여자 집에서 여자아이가 있는 집에서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 응가 와시를 같이 할 경우에 앉아서 해결을 하죠. 때문에 앉아서 쉬를 놓기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음경을 아래로 내리고 변기를 향해서 쉬를 싸기도 하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런 설명을 하는데 단 이런 호기심이나 이렇게 다시 말해서 이런 궁금함들이 어떤 행동들을 불러일으킬 때도 있냐면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아이처럼 서서 소변을 한 번씩 놔보기도 합니다. 예, 넣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막 과하게 혼내면 또 그쵸 내 궁금함이나 이런 것들이 부끄럽고 잘못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그게 궁금했구나.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그쵸 옷 아래가 뭐 젖게 되거나 더럽게 되죠. 그렇게 불편하지? 그래서 우리는 앉아서 소변을 보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동성부모가 설명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요. 근데 우리 딸의 성교육을 관여한다. 이 부분은 사실 사춘기 때일 것 같아요. 예, 근데 생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요즘에는 뭐 소경 파티나 몽정 파티나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성의 영역을 구분짓고 부모가 대응하는 집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집도 있고 가지각색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이땐 동성부모가 하셔야 될 이건 없어요.
다만 유아기 때부터 동성 부모가 그러니까 이성의 부모는 쉬쉬하고 모르는 척하고 이런 문화라면 성에 대해서 자연스럽지 않을 거예요. 아이는 그런 성의 영역을 넘어서서 질문을 해요. 엄마에게 엄마는 왜 고추가 없어? 라고 아들이 물어보기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딸내미들이 이제 아빠에게 물어보기도 해요. 아빠는 왜 고추에 털이 났어? 이렇게 물어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럼 네 엄마가, 네 아빠가 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얘기해 주는 게 좋죠. 그럴 때 내가 좀 당황스럽다. 내가 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게 궁금하구나, 땡땡아. 그럴 수 있다. 라고 한 다음에 아빠가 엄마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그러게, 얘기해 줄게. 궁금했어. 라고 하면서 궁금할 수 있어. 이렇게 질문 자체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되, 그 다음에 좀 정리가 된 후에, 아빠가 그거 있잖아? 설명해 줄게. 라고 할 때는 또 유아기 아이들은 재미없는데? 나 알고 싶지 않은데? 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이가 또 궁금하다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하나 설명을 하시든, 그림책 많거든요. 그 그림책에 또 우리가 이제 힘을 같이 실어서 같이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녀 이게 구분 않고 이게 동성 부모, 이성 부모 구분하지 않고 설명해 주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에 대해서 이제 질문 주실 때 쭉 제가 내용을 봤을 때, 뭐 남자아이인데 성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지 벌써 걱정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혹은 아이에게 이제 절대 남에게 함부로 몸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일부는 맞습니다. 아이가 함부로 타인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줘도 안 되는 거고요. 혹은 함부로 타인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경계선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제가 일부에서 정리하고 넘어가고 싶은 건 아이들의 성교육은 절대적으로 되게 무섭게 혹은 은밀하게 혹은 어둡게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너 그렇게 하면 앞으로 진짜 범죄자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 있잖아. 너 그거 정말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유아기 시기에는 좀 적절치가 않아요. 아이에게는 일부 경계는 가르쳐 줘야 되지만 너무 이걸 과잉되게 강조하는 식으로 교육이 들어가다 보면 성이라는 게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성은 지금 아이들이 질문을 내 신체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질문하듯 호기심이 생기는 대로, 뭐 즐거운 대로 질문을 하고 그걸 가지고 탐색도 하고 할 시기예요. 근데 이거를 너무 어떻게 다 칠을 해놓으면 아이는 나중에 이제 청소년기의 성에 이제 꽃을 피기 시작할 때 그 어렸을 때 시기의 기억을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갖게 됩니다. 청소년 시기의 성이 굉장히 밝고 자연스러운 성에서 출발을 하려면 유아기에 너무 어둡게 칠해 놓으시면 안 돼.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린 게 너무 직접적으로 죄의식이나 수치심 주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전환하시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궁금했구나. 아이의 질문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세요.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유아자의에 대한 이야기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의정부의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이전에 유아자의에 대해서만 아주 자세하게 다룬 영상들이 있어요. 그 영상들을 가지고 또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이 영상과 함께 결부해서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2부에서 다른 내용으로 만나 뵐게요.